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연구소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뉴스톱 김진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무래도 코로나가 톱뉴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2,000명대입니다. 어제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네. 오후 9시까지 2,021명으로 집계됐고요. 각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면 자정까지 2,100명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이렇게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달 전쯤 시작된 4차 대유행 결국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지금의 유행은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가 이끌고 있는데요. 부산 기장의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 56명 가운데 49명이 백신 접종자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7명을 뺀 나머지 전원한테 돌파 감염이 이뤄진 셈입니다. 네. 향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거리두기는 약발이 잘 먹히지 않고 네. 비수도권 비중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네. 휴가철 인구 이동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히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네. 백신 수급 상황이 또 답답합니다. 그렇죠. 모더나 물량이 왜 늦춰졌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죠.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사의 백신 후보 물질은 어제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네.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님, 어제 천은미 교수가 출연해서 오늘부터 이제 그 2,000명 돌파할 거다 이런 예상 또는 예언을 했는데 굉장히 불행히도 이게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0명 넘어서 2,100명까지 가고 이러면 이게 심리적인 충격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000명 넘을 때가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1,000명 넘기 시작한 게 이제 1,000명 나오면은 좀 줄었네. 이렇게 생각해요. 한 1,500-600명 나와야지 보통이다 생각하고 1,000명이면 줄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제 2,000명씩 나오기 시작하면 또 2,000명에 적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경증 환자가 이제 치료를 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중증 환자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 그 시스템을 넘어서면은 이게 이제 사망자가 속출할 수 있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금 뭐 백신 접종률 올라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까 전에 김광현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약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수가 5에서 9거든요. 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3 정도, 3 안팎이었으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전파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4단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걱정이 굉장히 좀 많이 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 모이면 안 되는데 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광훈 목사가 또 이제 등장합니다. 국민혁명당을 이분이 이끌고 있는데 그 8월 15일 광복절 연휴에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회가 그러니까 작년 8.15 집회가 2차 대유행을 이끌었던 기폭제가 됐다는 것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그 뭐 이렇게 연휴 기간 내내 좀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여서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혹시 또 집단 감염이 여기서 발생한다면 그걸 또 막아내지 못한다면 뭐 지자체나 경찰 그리고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가 걸려 있었는데 검찰이 뒤늦게 최근에야 이제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늑장 대응했던 검찰까지도 다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또 민도총도 그렇고 주장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게 방역에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휴전하자더니 전선만 넓힌 명락 대전. 휴전된 게 아니었습니까? 네, 휴전한다고 했었죠. 네. 그런데 경선판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투톱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네거티브 휴전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군소 후보까지 참전하면서 전선만 더 넓어진 모습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캠프는 어제도 여러 차례 치고받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되면 원팀이 장담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가 반발을 샀던 이낙연 캠프 서른 의원은 어제
이게 원팀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였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게 상대의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라고 이렇게 역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강력 조치를 요구한 네. 김두관 후보를 엄중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허. 이에 김두관 후보는 아예 이낙연 후보 이제 본인을 정조준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였는데 왜 조국 전 장관 임명에 반대했느냐라면서 두 얼굴 가진 아수라백작 행보다라고 어허. 쏘아붙였습니다. 이낙연 네. 캠프는 금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요 네.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를 다음 주 수요일과 다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네. 두 차례 열기로 했는데요. 아 이거 확정된 겁니까? 하는 겁니까 이제? 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오.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서 여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죠. 예.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이 반발에 가담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 또 이런 또 토론회 두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보면은요 김두관 후보가 상당히 독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이낙연 후보에게 아수라백작 행보다. 예. 야 이거 좀 셉니다. 좀 세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라백작이라는 게 아수라백작이 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이 이제 반반 나눠져가지고 그렇죠. 예, 좌우가 나눈 다르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쉽게 얘기하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어. 건데 그 경주에 가가지고 탈원전은 해야 되는데 이제 정의로운 탈원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탈원전을 살짝 반대하는 듯한 반대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후 위기인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하신 분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그러면서 뭐 조국 장관 이제 임명한 거 반대한 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이중 플레이 한다 한마디로 이제 세게 이게 나온 거고 네.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반발을 한 건데 이 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서른 의원이 이제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경선 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장담이 안 되는데 아슬아슬하다. 이게 뭐 본인은 원팀으로 하자라는 거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백제 발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것도 네. 본인은 이낙연 후보 칭찬한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네. 본인이 경쟁력 있다. 이것도 이제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 김두관 후보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거든요. 좀 네. 존재감을 많이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고 윤영찬 네. 의원의 협박 메일이 이제 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고발했죠? 예, 고발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1위들 뭐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 네. 이게 내용이 이제 조금 좀 뭐 이런 협박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낙연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타 후보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비서진들 타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여성 기자들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인데 이거가 이제 어느 지지자인지에 따라서 좀 네. 많이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아직 이게 뭐 이재명 지사 측으로 지사 측 후보 그러니까 지지자로 보이지만 이게 알 수는 없거든요. 뭐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확인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공작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예. 이재명 캠프에서도 지금 네. 명명백백한 수사를 좀 요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뭐 지사직 그만두는 게 본인에게 좀 낫다 이런 말 하니까 엄청 뭐 문자 폭탄에 항의 전화에 또 장애인 비하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에게 지지자들에 의해서 음. 그럼 이거 이재명 지사 본인이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자제 요청을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냥 놔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는 양념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열렬히 지지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지해주는 분들이 이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선 국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방치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극성 지지자들이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끼리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 그 부분은. 근데 뭐 휠체어 타고 지옥으로 그냥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이거는 좀 자제를 시키는 게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에게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뭐 정치인들의 판단은 뭐 감히 제가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그 좀 전에 그 세게 발언했다라고 소개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김두관 후보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조작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건 세월호 특검. 그렇습니다.
세월호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참사 발생 7년 동안 이뤄진 9번째 진상규명 활동이었는데요. 결과는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사참위가 주장한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바꿔치기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특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CCTV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실시했고요. DVR, CCTV 영상이 저장된 일종의 이제 블랙박스인데요. 네네. 이게 조작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군과 해경이 교신한 음성 파일 4,000시간 분량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주요 수사 대상이 모두 불기소로 결정되면서 네. 특검 수사로 법정에 서는 인물은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가족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다만 의혹이 실체가 없다는 점을 수사로 규명했다 이런 자체의 의의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대표님, 사실 이 세월호 참사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뭐 국민 모두가 다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음모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영화도 나오고 예.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거 해결하겠다는 걸 내세우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특별검사가 수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일단 요거를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조작 의혹이에요. 지금까지 이를테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뭐 이를테면 뭐 잘못한 뭐 배를 버리고 도망간 선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처벌받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침몰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외력설. 그러니까 내인설이 아니라 외력설, 외부에서 뭐 충격을 줘가지고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침몰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참위 내부에서 이제 일부 소수 의견으로 남아 있는 거 하나가 있고 이거는 네. 아예 이를테면 해경이 아예 CCTV를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음모론이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참위에서 이제 제기를 한 건데 DVR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 해서 한마디로 하드디스크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인데 그거를 그 해경이 들어 올리면서 수거를 하면서 바꿔치기 했다 고의로. 근데 그걸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그거를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90일 동안 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거예요. 뭐 그렇죠. 특별히 감출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네. 다 근거가 없다. 다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참위가 문제가 좀 있는 게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들이 다 무혐의로 나옵니다. 아무 근거가 없이. 그러면 사참위는 도대체 뭐를 근거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지금 국민들한테 혼란만 주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유족들은 아쉽다는 반응이죠? 유족들은 아쉽다는 반응인데 이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특검 임명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것까지 안 받아들이면은 그건 뭐 그러니까 아예 답정너처럼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 조작을 한 거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들도 사실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유족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걸 어떤 점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마다 좀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몇몇 통화했던 유가족들 같은 네네. 경우에도 이제 뭐 답답하다, 기대를 너무 이렇게 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실망이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네. 앞으로 보면 사실 이게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이제 수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혐의를 밝혀내고 네. 그걸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점들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나 어떤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도 앞으로 같이 행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참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뉴스연구소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진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